이 사회적 가치, 이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했을 때 이 직업적 성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장에 근무하실 때 저기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직업적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이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냐에 따라서 저기에 포함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만의 어떤 직업적 성공은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거라고 본다 라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생활을 하실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나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해 보시면서 직업적 성공을 판단하시면 여러분들 직업생활 하실 때 더욱 행복한 직업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는 들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저게 뭘까라고 좀 고민해 본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뭐지? 4차 산업 말은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업 시스템이라는 생태계가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이 4차니까 몇 번이 더 있었을까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네. 산업에서는 총 3번 있었어요. 1차, 2차, 3차겠죠? 이제 1차는 여러분들도 뭐 역사 시간에 귀가 아프게 들었을 1차 산업혁명. 예. 그게 무슨 혁명이죠? 증기혁명이죠. 예.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증기 엔진으로 공장을 돌리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노동력이 그때 비약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18세기에 있었죠, 영국에서. 그래서 그게 점차 다른 나라로 퍼져가지고 어떤 공장의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고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돼요. 2차 산업혁명은 뭘로 대표되죠? 그때부터 약간 역사의 주도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역사의 주도권이 이 유럽 쪽이었다가 넘어갑니다. 네, 전쟁을 전후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 전기 혁명이 시작돼요. 이 전기가 발생되면서 전기가 보급화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엔진으로만 동력으로 사용하던 공장들이 이 전기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전기를 이용한 다양한 어떤 기계들을 고안하고 설계하게 되면서 생산성이 또 굉장히 빵 늘어나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 전기를 쓰게 되면서 굉장히 가정 생활에서 여러 가지 가사에서의 편안한 그런 장비들이나 장치들이 많이 발명되게 되었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대표되고요. 그게 이제 지나가서 오늘날 3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는 무슨 혁명이 있죠? 컴퓨터 혁명이 있어요. 이 컴퓨터 혁명은 사무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일을 대폭 좀 줄여줬어요. 1, 2차는 주로 현장에 있는 그런 현장의 어떤 노동력을 감소시켜줬다라고 한다면 이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무직의 일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어요. 수기로 다 계산하고 일일이 그다음 정리하고 하던 것을 이 컴퓨터가 연산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일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날 이 돌아서 온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사실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 혁명이라는 것이 이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아마도 조만간 도래하는 시기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뭐 빅데이터 여러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로 인해서 이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인 거죠. 그러니까 곧 다가올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마주할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인공지능, 컴퓨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 빅데이터,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여러분들 지금 아마 쓰고 있을걸? 여러분들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그 인터넷을 직접 받아서 데이터를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냉장고에 뭐 생산이 며칠 됐다고 알려주던가 뭐 고기가 지금 떨어졌다고 알려주던가 그런 거 그런 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다음 블록체인, 자율주행, 뭐 증강현실, 핀테크. 이 핀테크는 생소할 수 있는데 이 파이낸셜 플러스 테크놀로지에서 요즘 여러분들 많이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 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드론, 뭐 3D 프린터, 알고리즘, 뭐 이렇게 다양한 기술 혁신 분야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더 많이 생기고 어떤 것이 뭐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지금까지 나온 대표적인 기술 혁신 분야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래 뭐 알겠는데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것이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냐는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 아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망을 긍정적인 전망도 하고 부정적인 전망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전망으로 사실 노동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사람이 직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덜 빌렸기 때문에 많이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15시간, 14시간, 12시간 쭉쭉쭉 줄어서 지금 8시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노동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것이다. 뭐 5시간 이하로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중론이에요. 그래서 노동 시간이 줄어든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여가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많은 부분을 이 기계들이 대신해서 해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노동시간은 단축됐는데 생산성은 혁신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증가된 생산품의 어떤 그런 효과가 돈으로 나타날 텐데 그 많은 돈을 축적해서 이 복지가 굉장히 늘어나는 국가들이 많이 탄생할 거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보다 복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요. 부정적인 전망으로는 독과점이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 저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옛날보다 지금 더 심해진 게 뭐냐면 독과점이에요. 1등 아니면은 그 밑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 뭘로 봐요? 그쵸, 유튜브죠. 저도 유튜브를 지금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옛날에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 경쟁을 하면서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선점 효과라고 해가지고 큰 기업이 이 시장 자체를 석권해 버리면은 그 시장을 다시 다른 기업체가 들어와서 그 시장을 뺏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생태계라는 걸 구축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유튜브라는 생태계를 이 알파벳 그룹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광고를 다 내보내잖아요. 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에요.
얼마 전에 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했다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행의 어떤 그런 정액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호식이 2마리 치킨을 시켰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으로 시키면 그 호식이 치킨 사장님이 배달의 민족 앱에게 돈을 얼마 일정 내고 사용하는 거야. 그냥 공짜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배달의 민족에서 바꾸겠다고 했어요. 요금 체계를 건당 얼마씩 우리는 받겠다. 정액제를 안 하고 우리 건당 얼마씩 하는 걸 바꾸겠다고 했다가 굉장히 여론의 몰매를 맞았죠.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는 뭐 우리 경기도만의 배달 앱을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몰매를 맞다가 최근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의미하는 게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의 위험함이에요. 배달의 민족이 한 1, 2년 더 지나서 완전히 그 배달 앱 시장을 꽉 잡았다고 했을 때, 다른 업체들을 다 제껴놓고서 꽉 잡았다고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생태계의 힘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의 국내 모든 점포와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거래를 할 테고, 여러분들 모든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에는 배달의 민족이 있을 테고, 거기서 사용했던 수많은 흔적들이 있을 테고, 리뷰가 있을 테고, 하나하나가 다 재산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기업들이 독과점을 해서 마음대로 횡포를 부려도 생태계가 이미 구축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배달의 민족 벤처기업이 작년인가요? 독일의 회사에게 5조엔가 매각이 됐어요. 5조. 이 사무실 하나 단칸방에서 시작한 벤처기업이 5조에 매각이 됐습니다. 자, 이만큼 지금 이 독과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좀 생길 거다라는 예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그 다음에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엄청난 회사들이 뭐 유튜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영상 많이 보는 넷플릭스, 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쓰지 않지만 뭐 유튜브가 아니라 아마존, 우리나라에 쿠팡이 있죠, 그죠? 뭐 그런 회사들의 어떤 독과점이 점점점 시장을 장악해 나가서 이 생태계를 장악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노동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노동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안 돼요.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고 그쪽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한다는 거는 나중에 내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뺏길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의 어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잘 읽으셔가지고 미래 사회가 변해도 경쟁력 있는 여러분들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말이 많이 있다고 했죠? 이 많은 기술 혁신 분야가 과연 어떻게 미래에 적용돼서 미래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기술 혁신 분야가 가져올 미래의 모습.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이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의 기술로도 자율주행 가능해요. 자율주행은 가능한데 자율주행이 사실 사람보다 운전도 더 잘하고요. 가능해요. 근데 안 되는 건 모든 도로의 어떤 시스템이 데이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라는 도덕적 딜레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도덕적 딜레마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의사들보다 사실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사례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그 로봇 의사가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 누가 묻히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만이 갖고 있는 그 경험에 따른 그 직감 이런 걸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 좀 딜레마가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친숙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기술 혁신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미래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미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의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각각 다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은 친구들과 좀 다른 거 다로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도 좋으니까요. 한번 잘 찾아보셔서 성실하게 과제를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2주차 성공적인 직업생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 발달과 직업적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테마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애 발달 과정은 그냥 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 성년, 중년, 노년기를 거쳐서 사람들이 살게 된다.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내용일 겁니다. 각 생애 발달 시기별로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 나이대의 특징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죠? 그렇죠. 진로 결정인 것 같아요. 진로 결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4차 산업혁명도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진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지금 변화의 흐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로 미래를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이따 가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적 성공인데요. 직업적 성공은 쌤이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 명예, 자아실현, 사회적 공헌, 뭐 사회적 관계. 굉장히 뭐 거창한 용어로 써놨는데 뭘까요? 네. 돈을 많이 버는 거. 내가 뭐 1년에 연봉이 뭐 2억, 3억 된다. 굉장히 내 어떤 직업적 보상을 뭘로 받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받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요즘 뭐 돈이 최고라고도 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명예.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어제도 선거를 했지만 어떤 뭐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래서 뭐 많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가 된 어떤 그런 명예가 자기 직업적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아실현. 내가 이 직업을 갖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너무나 나 스스로 만족하고 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런 게 바로 자아실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사회적 공헌. 내가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소방관이야. 그런데 저기 뭐 그 청주 산단에 지금 불이 났어요. 그래서 출동해가지고 내가 막 불을 끄고서 안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했어. 사회적으로 한 가정을 지킨 거잖아요. 나아가서 그 공단의 안전을 지킨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회적 공헌의 어떤 직업적 성공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내가 이 직장에 딱 들어가면 직장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가족 같은 그런 가족 같은 그런 어떤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